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 그리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망부터 좀 들어볼까요? 두 분의 의견 업앤다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업 그리고 인성희 고문님은 다운 의견 주셨는데 업을 먼저 들을까요? 다운을 먼저 들을까요? 다운 먼저. 예, 지금 시장 상황이 빠지니까.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 이번에 또 헝다의 파산 신고 소식도 장 전에 전해졌는데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 자체를 좀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장 자체가 지금 뭐 많이 빠졌으니까 장중에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추세 자체는 계속 지금 하락세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건 벌써 뭐 오늘 문제가 아니라 벌써 한 2주 전부터도 그 추세의 하락은 계속 진행됐고 지금 다우 지수 우리가 이제 다우 나스닥을 많이 보는데 다우 지수가 바닥 대비해서 거의 한 지금 바닥이 작년 10월이에요. 22년 10월 달, 그러니까 1년 내 바닥에서 한 25%가 올랐거든요. 나스닥은 43%가 올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따라갔느냐? 충분히 더 따라갔어요. 우리 코스피 지수 그만큼 7% 올라간 게 25% 따라갔고요. 코스닥은 무려 47%가 바닥에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나스닥보다 더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고점에서 빠지는 게 다우가 한 3% 빠졌고요. 나스닥이 8%가 빠졌는데 우리도 거의 비슷한 비율로 빠졌는데 네. 아무래도 바닥 지수에서 올라가는 비율하고 고점에서 올라가는 비율하고는 체감이 다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많이 빠지고 계속 공포심을 느끼고 그것도 여러 가지 상황 미국도 이제 거의 뭐 고점에서 그 긴축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거기에 연결된 금리하고 문제 그다음에 갑자기 중국에서 튀어나온 그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뭐 부동산부터 해가지고 신탁회사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악재로 겹치면서 가장 큰 것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조정을 받아야 될 때 이런 안 좋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조정이 좀 깊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럼 이 조정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보면은 기술적으로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지금 122동평에서 가장 긴 일봉 중에서 가장 긴 거거든요. 이것을 하향 돌파를 했어요. 다만 이탈했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122평선을 딱 지금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근데 지지가 안 될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지지선이 어디냐? 그것은 뭐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주봉으로 보면 코스피 같은 건 67동평에서 2,440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현재 2,490, 50% 남았어요.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만약에 하락이 있었다면 깰 가능성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60주 이동평에서 리바운딩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거와 연관돼서 코스닥도 따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부정적인 여건의 지속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지금 지수 상태가 양시장의 추가적인 하락을 당분간은 좀 염두해야 한다라는 의견 들어봤는데 반대로 업 의견 주신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여기에서 이제 시장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보시는 걸지요? 네, 항상 악재 나오거나 여러 가지 분위기가 나왔을 때 시장이 그거를 반영했느냐 네. 아니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더 이를 확대 해석한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보다 지금 뭐 매크로 변수 몇 가지를 봤을 때 달러 강세 그리고 또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 이제 4.3대 어우. 들어오는 부담감이 들어오는데 이것도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앵커님도 나 주식 안 해. 네. 채권 살래. 그러면 채권을 매수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주식시장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아니죠. 그렇게 아니에요? 되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금리는 빠지겠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 효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한쪽만 보기에도 아직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물론 구조적인 여러 가지 채권 발행과 관련된 미국 행정부의 여러 가지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어떤 추가로 강하게 움직일 것이냐의 분위기는 아닐 수도 있겠다. 한쪽이고 두 번째 중국 관련된 쪽은 그냥 뭐 중국이 잘 알아서 하겠죠. 네. 아니 중국 오늘 지금 현재 중국 플러스입니다. 상해 종합 증시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그래요? 네. 헝다 사태, 헝다 뭐 파산 전혀 영향이 없는 건가요? 우리 시장만 이러네요, 억울하게. 아니 뭐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린 벌써 넘어집니까? 바람 닿기도 전에. 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면은. 그냥 몸개그의 달인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거 봤었을 때는
한국 시장이 좀 외풍에 너무 세게 움직이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거가 좀 안정되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변동폭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또 빠르게 변화도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외국인들이 아직 선물 매도를 강하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중국 시장 개장되고 어떤 또 매수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O와 X의 의견, 그러니까 다운과 업의 의견은 상존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 빠졌으니까 나는 지금부터 조금 더 모아가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모든 악재들이 이제 다 털어지고 나서 조금 좋아질 때 나는 오히려 돌아설 때 매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집중해서 사고 그리고 정리를 해야 될지는 하나씩 좀 열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섹터는 화장품입니다. 사실 뭐 화장품도 그렇고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이후에 강하게 올랐던 관련한 종목들이 그 이후에 중국 쪽에 있어서의 경기가 좀 부진하다라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나서는 와르르 또 무너지는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화장품주가 또 유독 상승폭이 큽니다. 코리아나의 주가가 21%, 제로투세븐이 16%, 한국 화장품도 13% 넘는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의 상승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두 분의 OX 팻말 확인해 보겠습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자,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습니다. 화장품주가 오늘 오르는 건 뭐 단기적으로 하락한 데 따른 반등일까요? 아니면 좋은 이슈가 있어서일까요? 이제 화장품지가 오늘 오른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화장품지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 바닥에 하락 시작하고 2배가 올랐어요. 오늘 그 2차 전지 에코프로는 계속 장중에서 움직이긴 하지만은 좀 하락 쪽이죠. 초전도체는 오늘 다 바닥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 갈 때가 마땅치가 않은데 지금 화장품주가 지금 유코들 때문에 지금 그쪽에 지금 상당히 붐이 일었잖아요. 당연히 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은 하락이고 어느 쪽으로 수급의 돌파구는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가던 게 화장품 쪽이고 화장품이 그냥 쉽게 꺾이긴데 유코가 오기 시작하는 거는 지금도 이제 풀려갖고 들어오긴 하는데 다음 달 말이에요. 중국의 중추절하고 국경일 연휴에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 지금 휴가가 있기 때문에 그쪽 집중 몰려오고 네. 지금 제주도에는 뭐 크루즈가 온다, 1000여 명의 크루즈가 온다, 제주도로 좀 엄청 많이 갈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상황 얘기들이 나오는 게 어차피 활성화 쪽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중국 경제가 좋든 나쁘든 그건 관계없어요. 일단 네. 우리가 와서 우리 경제가 좋아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그 돌파구를 그쪽으로밖에 만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되고 아마 이게 화장품주가 계속 등락을 거듭하다가 아마 오후장 되면은 이게 아무래도 항공, 여행, 관광, 호텔, 카지노 이런 쪽으로 또 붙어야 될 거예요. 만약 붙기 시작한다면은 이거는 확실하게 계속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게 아니고 이 합정만 간다 그래도 이것은 계속 봐야 된다. 왜냐하면 다른 곳으로 지금 갈 상황이 없다 생각이 들고 지금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하한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상황인데 특징적인 거 오늘 외국인들이 사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퀀텀 쪽에서 지금 새로 이제 발표 논문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나온다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판결이 될지 외국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실제로 만든 쪽에서는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헷갈리거든. 헷갈리기 때문에 장중에 왔다 갔다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존에 뭐 코인 쪽이 뭐 실체가 있어 올랐나요? 그냥 수급이 몰리면은 그냥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현상들이 연초부터 2차 전지 계속 했잖아요. 그 연결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든다면은 일단은 모든 건 끝난 게 아니다라고 수급은 움직이는 대로 몰려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현재로서는 화장품이나 이런 중국과 연관된 업종이나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대감을 계속해서 가져볼 수 있는 섹터로 화장품주를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사실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반대로 많이 못 들어온다. 많이 들어오면 돈 많이 쓸 것이다. 아니다. 중국 지금 청년 실업이 엄청난데 그래서 지갑 많이 못 열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 가운데 오를 들어주신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를 들었겠죠. 네. 네. 뭐 당연한 얘기를 또. 예.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우리 앵커님의 인사이트를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어떤가요? 우리 앵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것이다. 일단 첫째. 일단 그 많이의 기준이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바로 회복은 어렵겠죠.
왜냐면 지금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일본과 우리나라. 예. 비교했을 때 일본이 조금 더 환율적인 측면에서 유리해서 여기에 먼저 갈 것이다. 비교했을 때 우리도 약간 그런 게 있지 않나요? 한 해 1,700만 명 오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재정부터 좀 확 바뀌는 그렇죠. 지방 재정이 바뀌는 쪽으로 갔는데 네. 우리도 그런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저희 무슨 다 아는 뭐 서울, 부산, 제주가 아니라 음. 전주 아니면 무슨 뭐 함양 네. 이런 작은 도시라도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이 그런 쪽으로 여행을 최근에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런 거를 더 좀 확대하는 뭔가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게 외국인들을 요즘 MZ 세대들이 또 휴가 가서 가장 즐겨하는 게 뭐냐면은 지방에 독립서점 가는 요런 오, 책을 좋아하는군요. 좀 저같죠. 어, 약간 책을 저는 북러버. 책을 많이 읽질 네, 않아가지고. 그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어떤 동인들이 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할 것 같긴 한데. 네. 일단 단체 관광객이다 보니까 타겟이 어차피 청년 실업률 높다고 그래서 청년들 와봐야 한국에서 쓰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장년층이 와야 되겠죠. 단체 관광객은 중장년층이 대상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많이 쓸 겁니다. 예전처럼 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싹 이거 다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매력은 충분히 있는 쪽에 오다 보니까 영향은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과거만큼 말씀하셨듯이 많이 오겠느냐라는 쪽인데 지금 현재 통계로 나오는 거는 중국 리오프닝 된 다음에 중국이 해외로 나가는 것보다 10명 중에서 6명은 국내 여행한답니다. 네. 그리고 4명만 아직까지 나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물꼬가 터지는지를 바라보는데 터지면서 일본이나 한국 쪽으로 나올 때도 비교 우위. 그러니까 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물건은 한국에서 사갖고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바람이 있죠. 네,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분기 그러면 기업들 중에서 실적이 좀 기대되는 기업 혹시 두 분 있으세요? 화장품주 중에서? 이 기업은 실적 그 전에 비해서 확 뭔가 좋아질 것 같아.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요새 ODM 기업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은 뭐 기본으로 실적이 당연히 좋아질 것 같고 혹시 뭐 있으세요? 지금 뭐 코리아나가 가장 강하게 오르잖아요. 코리아나가 이건 강하죠? 싼 것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실적은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주가가 근데, 싸다? 예, 주가가 싸니까 그냥 수급이 몰리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한국 화장품이 가장 빠르게 오르긴 했는데 이것도 가격이 이제 10,000원대 이하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5,000원대에서 지금 10,000원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실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화장품 실적은 좋아요. 실적이 좋아요? 1분기 실적 10억 났고요. 왜냐면 재작년에 32억 적자, 작년에 그냥 똔똔 정도 하다가 올해 1분기에 10억 흑자가 났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근데 회사 규모에 비해서는 뭐 영업이익은 상당히 적게 많지 않은 거죠. 근데 네. 워낙 가격 자체가 싸다 보니까 이제 가격에서 수급이 몰린 것 같고 아무래도 실적은 뭐 코스맥스 쪽의 실적을 좀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코스맥스가 1분기, 2분기에 460억이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7%가 오르거든요. 올해 연말까지 가면은 전년에 비해서 한 150%가 오를 것으로 그러니까 한 배 이상 오른다는 소리예요. 그 실적 보면은 상당히 그런데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코스맥스는 꾸준하게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현재로서는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렇다면 한국 화장품이나 코리아나 이쪽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네, 실적주 쪽에서 혹시 김민수 대표님의 뭔가 이 기업 확실하게 이번에 실적 좋아 보입니다 하는 거 있으신가요? 네, 뻔한 건 얘기 안 드리는 네, 작은 종목인데 어디죠? 실적이 상당히 의미 있게 변한 회사가 있습니다. 의미 있게. 본느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본느? 네. 저 이거 들어봤는데 이거 청담동에 있는 매장 있지 않아요? 아니죠. 좀- 죄송합니다. 아닙니까? 네. 들어본 것 같은데. ODM 회사다 보니까 아. 지금 시장에 코스맥스나 좀 큰 회사들을 보는데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셀레나 고메즈라고 혹시 아십니까? 알죠. 네. 셀레나 고메즈. 네, 노래 좀 불러주세요. 네, 어. 됐고요. 네. 이분이라는 거 리안나라고 혹시 아십니까? 리안나 알죠. 네, 둘 다 셀럽들인데 네. 갖고 있는 뷰티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딴 색조 뷰티 브랜드들이 있는데 거기와 계약해서 ODM을 하고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레어 뷰티라고 하는 그런 인디 브랜드들이 막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MZ 세대들과 함께 인기를 끄는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성과를 내는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ODM에서 이번에 상반기 나온 실적 보니까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더라고요. 하반기는 이게 진행 중인 프로젝트다 보니까 더 잘 나올 것 같아서 네.
작지만 강한 회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주 앞으로 추가적인 긍정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얼마나 또 어떤 기업들이 두각을 나타내게 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섹터가 아니라 그룹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요즘에 이렇다 할 소식이 없었는데 하반기에 합병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를 통해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셀트리온 쪽으로 흡수 합병하겠다라고 했고 한 주당 셀트리온의 주식을 0.4주 배당한다. 뭐 합병가액은 셀트리온이 14만 8천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6만 6천 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전해지자 오늘 시장에서는 강한 상승을 모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팻말 확인하고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시죠. 팻말 들어주세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셀트리온 그룹주 OX 의견 엇갈렸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 이번 합병의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셀트리온이 이제 지주회사, 그러니까 합병을 하는 건 뭐 지주회사고 뭐를 떠나서 네. 합병을 해서 3사를 합병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먼저 합병을 합니다. 네. 1대 0.4492예요. 그러니까 한 주당 반주가 조금 안 되는 비율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6개월 이내에 제약을 합병시키겠다. 합병할 겁니다. 분명히 뭐 예전부터 얘기됐고 합병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은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는 오르는데 제약은 빠져요. 왜 빠질까요? 합병 비율 때문에 빠져요. 합병 비율 때문에 빠지는데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 제약이 지금 10,000원이 더 비싼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이 지금 5% 정도 올랐고 제약은 5%가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빠져도 지금 더 비싼 거예요. 이게 현재 가격 비율로 현재 가격 15만 원대 비율로 한다면은 한 6만 5천 원 정도가 돼야 돼요. 현재 가격대가 맞추려면은. 근데 지금 7만 3천 원이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더 빠져요. 근데 이게 계속 빠지겠느냐?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실적에 비해서 셀트리온이 이렇게 오른 것도 없어요. 계속 지금 밀렸거든요. 밀렸다면은 제약이 그렇게 밀릴 것 같지 않다. 제약이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올라갈 것 같으면은 제약이 현재 가격대에서 오르진 못하더라도 버티면서 비율을 맞출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리포트 나오는 것들,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셀트리온의 가격대는 21만 원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20만 원은 충분히가 아니라 20만 원은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현재 가격대 15만 원이라면은 현재 실적 작년보다 뭐 이렇게 나빠지지 않아요. 조금 좋아져요. 좋아지는데 전체적으로 이 합병해서 비율을 맞추고 뭐 하려면은 셀트리온 가격대는 지금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쪽에서 그리고 그동안 오르지 않았다는 쪽에서 한번 이것도 수급이 몰린다라면은 한번 재밌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 사실 저는 이번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뭐 제약 이런 합병 관련해서 사실 반대표를 드는 곳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러한 리스크는 없을까요? 그런 거 뭐 벌써부터 다 얘기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큰 반대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체크해야 될 게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떤 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합병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나오는 이제 수급 관련된 부분들. 수급. 네, 그게 지금 아마 일단 뭐 펀더멘탈은 나중 얘기다 보니까 수급 관련된 쪽을 봤었을 때는 지금 공매도 청산이 좀 돼야 되겠죠. 네. 네, 그런 쪽에서 아마 합병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 약 한 1,0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청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대감이 좀 높으면서 또 이제 합쳐지게 되면 시총 큰 게 하나가 탄생하다 보니까 한 40조가 넘겠죠. 다 합치게 되면 그러면 하게 되면서 나오는 효과를 보게 되면 패시브 자금 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쪽의 효과까지 생각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럼 가장 큰 물음표는 그러면 새 3사가 합병이 돼서 그만큼의 시너지를 덩치는 커졌으니까 그만큼의 실적들도 더 가세되는 걸 보여주느냐. 네. 이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좀 확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램시마 SC 미국에 진출해서 성과 나오는 거나 지금 나오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성과가 좀 보이기 시작해야 그 정당한 시총을 부여할 수 있겠다라고 되면 그에 따른 부분들을 확인할 시간도 있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단기는 모르겠지만 중기적으로는 좀
확인해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중기적이라 하면은 뭐 한 내년쯤까지 좀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실까요? 실적이 이제 합병 수순도 좀 수개월 걸리고. 네, 일단은 또 헬스케어가 합병되는 거 정도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겠죠. 근데 뭐 제약은 제일 막내라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게 없다고 하게 되면 두 개만 합병됐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1+1 하게 되면은 2가 아니라 2.5를 원하는 아, 쪽이죠. 그쵸. 근데 그게 될 수 있는지, 그게 돼야 주가가 생각보다 싸니까 지금 그래도 매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셀트리온 그룹주를 합병한다라는 얘기와 함께 사실 이전에도 서정주 회장의 컴백 이후에 요게 가장 총회 관심사였는데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세 종목이 있어요. 뭐 두 분도 이제 일단 단기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 O, 중장기적은 아직은 세모라는 의견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매수한다면 가장 3사 중에서 매력적인 기업이 뭘까요? 무조건 셀트리온 사야죠. 셀트리온은 무조건 사야 된다. 제약은 지금 고표가 됐다고 말씀드렸고 네. 어차피 헬스케어는 그러니까 헬스케어는 이제 헬스케어 지금 고표가 네네. 됐다 말씀드렸고 하여튼 그렇다면 셀트리온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단기적으로 만약에 공략한다면 안 사면 안 돼요? 다른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예, 굳이 셀트리온을 사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몰아가시면 좀 그렇고요. 네. 그냥 다른 차선책도 좀 보자. 알겠습니다. 이렇게만 근데 고맙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제약하고 비교 10,000원인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네. 이 다시 한번 봐주시죠. 헬스케어하고 지금 셀트리온하고 지금 합병이 먼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가격, 2차로 예, 2차에 제약도? 제약하는 건데 다시 보니까 가격이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하고 가격 차이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좀 같이 오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약은 나중에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소외당해서 지금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트리온 그룹주 외에도 두 분이 관심 갖고 있는 섹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관심 섹터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인성의 꼬무는 자동차 그리고 김민수 대표는 반도체 후공정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임고문님 자동차주. 근데 자동차주 가운데서 탑픽을 보면 약간 깜짝 놀랐습니다. 요거 이름 바뀌었는데 거의 인지를 못하고 자동차주를 지금 관심 갖고 계신 이유를 먼저 좀 들어볼까요? 자동차 업종을 갖고 있는 것보다 종목을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기업을? 예, 기업을 갖고 있는데 이제 자동차 뭐 큰 바운더리 내에서 자동차인데 지금 오늘 같은 자동차 이제 삼성전자 이런 게 버티는 게 지수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수 방어죠. 그동안 좀 많이 빠졌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방어에는 상당히 유리할 것 같다. 실적에 비해서 지금 자동차주가 지금 계속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오른 거 슬라이딩에서 오른 게 슬라이딩에서 빠지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전 자동차주에서 지금 KG 모빌리티라는 종목을 한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네. 이 회사가 과거에 그 쌍용차예요. 그쵸. 쌍용차가 이제 KG 그룹에서 인수를 했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상당히 괜찮은데 그동안 거의 뭐 평가를 못 받았다. 현재로서는 지금 별로 이렇게 상황이 그러니까 많이 안 올랐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좀 싸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쪽에서 지금 토레스 효과라고 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1, 2분기 영업이익이 7년 만에 상반기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그 동남아의 그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베트남에 이제 조립 공장 반제품 조립 공장을 지금 인수를 해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과거에 에디슨 모터스에서 했던 전기 버스예요. 이런 쪽으로 해서 그 동남아 시장에 교두보를 만드는데 왜냐면 이 회사가 뭐 내연기관만 하는 거 아니고 지금은 뭐 전기차 쪽으로 가는데 전기차도 관련 이 회사 갖고 있거든요.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버스 쪽에서 지금 그쪽에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이 회사가 거의 뭐 무분규예요. 뭐 쌍차 때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분규가 일어날 수도 없는데 하여튼 최근에도 그 인근 그 노사 임단협이 타결이 됐고 국내차 완선 정장 최초거든. 처음이 첫 사례거든요. 그래서 14년 무분규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으쌰으쌰 하는 거다라는 생각에서 현재로 로서는 KG 그룹주도 제가 보기엔 전체적으로 좀 낮은 가격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빌리티는 현재 가격 대비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 자동차주가 후반에 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탄다 그러면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 종목인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쌍용차 현 KG 모빌리티 지금 주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향후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윤수 대표님 반도체 후공정 이렇게 이름이 이거 헷갈리죠? 후공정. 자, 오늘 한미 반도체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번에 이번 주 나오셔서 그 한미랑 다른 종목 이렇게 두 개 하는데 요거는 이스페타시스. 맞아요. 예. 보이는 아쉬우시죠? 대로. 네. 아쉬우시지 않으세요? 나이 뭐 아쉽기는 뭐 다른 거 울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반도체 공정 오늘 시점에서도 뭐 여전히 좋은 종목들 많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어떤 종목이 탑픽일지요? 네, 어제 반도체 공정 1탄, 오늘 2탄. 네. 어제 1탄 STI. 음? 어제까지 오늘까지 한 15% 올라갔네요. 네. 2탄 TF입니다. TFE. 네, 이 회사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소켓 관련된 회사인데 ISC랑 거의 비슷한 회사인데 ISC가 이제 SK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삼성은 그쪽보다 TFE라는 회사를 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또 딱 맞는 HBM의 삼성이 가속화시켰을 때 그 나올 수 있는 수혜가 좀 더 크다란 쪽으로 이제 ISC 따라가자 입장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는 쪽에서 레벨은 계속 시도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도 주가가 낮은 상황은 아니에요. ISC의 상승 그리고 TFE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정고점 부근까지 바짝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고점을 더욱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갖고 계신 거죠? 삼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입니다. 이 한마디로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좋은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오늘은 TFE를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KG 모빌리티를 관심 종목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내부자들의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일 고문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